네타냐후가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네가 뭐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다 그랬어? 야, 그거 말이야, 아주 니네 나라 안에 반유대주의에 불을 지르는 거야. 아주 연료를, 기름을 붓는 거야. 상부 정치부장의 투시경. 자, 이스라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거는 CNN 기사였던 것 같은데, 외교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 지금 하마스하고 싸움도 바빠 죽겠는데, 대외적으로 이제 외국 정부들하고 싸움을 시작했다. 그 단초는 뭐다? 팔레스타인의 국가 인정 문제다. 네타냐후가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네가 뭐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다 그랬어? 야, 그거 말이야, 아주 니네 나라 안에 반유대주의에 불을 지르는 거야. 아주 연료를, 기름을 붓는 거야. 미친 거야. 사실은 프랑스도 반유대주의 그러면은 좀 캥기는 게 있죠. 이게 이른바 드레피스 사건 아니에요. 이 드레피스 사건이 사실은 시온주의 운동을 그냥 으쌰으쌰 하던 걸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게 만든 계기 중에 하나가 이 드레피스 사건으로 꼽히기도 해요. 그 정도로 이제 프랑스가 반유대주의 그러면은 사실 캥기는 게 있는데, 그 캥기는 거를 살살살 간지럽혀 주는 거지. 이거 간지럽지? 너 이거 못 참을 텐데, 찍어주니까 이제 나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존중한다 그러고 이제 그 마크롱이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까지 조성이 됐습니다. 문제는 이게 프랑스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호주도 그렇고요. 호주 총리하고도 또 이제 편지로 싸웠어요. 심지어 그 호주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장관이었던가 누구를 이렇게 입국 금지시키기도 했고, 캐나다도 있고요, 포르투갈도 있고요. 그러니까 원래도 유엔이라는 무대는 사실은 그 좀 이른바 제3세계라고 하는 이쪽이 표로 따지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원래 100개국 이상이 팔레스타인을 국가 승인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제3세계라 이른바 서방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이제 미국하고 보조 맞춰가지고 이거를 국가 승인을 안 해주고 있었는데, 그러던 나라들이 지금 호주, 프랑스, 카나다, 포르투갈 등등이 국가 승인을 해주면서 이제 한 140개국이 될 것 같다. 이제 국가 승인을 해주는 게 대세가 될 것 같다라는 게 일단 외교적으로 큰 하나. 또 하나, 여기에 휴전 안 하면은 영국도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하겠다, 이렇게 압박이 들어오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네타냐후로서는 부담스럽죠. 왜냐, 세계를 주무르는 게 미국이다라는 사실에는 이거는 그냥 주어진 사실로서 인정을 해야 되겠죠. 이걸 뭐 이게 옳으냐 그러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사실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가 두 개가 있죠. 그게 영국과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도 아예 그냥 미국의 의회 내부에 침투해가지고 미국의 정책 결정이 이스라엘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그게 이스라엘의 생존의 길이기도 해요.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영국이라는 나라는 한때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었지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 내가 2차 세계대전 직전까지만 해도 세계 초강대국이었는데 불과 전쟁 한번 치르고 났더니 초강대국 정도가 아니라 내가 더 이상 강대국이 아니구나 라는 걸 불현듯 갑자기 깨달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강대국이 아니구나라는 걸 자기는 깨달았지만은 남들이 계속 강대국으로 대접해 주니까 사실은 나 개털이에요 라고 고백하기는 싫고, 그래서 계속 센 척하고 다니다가 한 10년 더 센 척하고 다니다가 1957년에 수에즈 위기라는 게 딱 닥쳐요. 그래서 얘 완전히 사실은 개털이래요 라는 게 만방에 알려진 거죠. 미국이 에헴 하면은 영국이고 프랑스도 끽소리도 못 하더라. 쟤들 우리 앞에서나 잘난 척하지 완전히 개털이더라. 이게 만천하이더라는 거야. 딱 그 다음 순간에 프랑스는 이제 계속 잘난 척을 해야 되겠다. 나는 DNA가 잘난 척이다. 잘난 척을 못하는 순간 나의 존재의 의미는 없다. 그래가지고는 내가 잘난 척을 하기 위해서 핵 개발을 합니다. 물론 그 핵 개발도 미국이 좀 도와주긴 했어요. 어쨌거나 독자 핵 개발을 해가지고는 나도 이제 핵보유국, 니캉 내캉 동급 그러고 이제 꼬작꼬작 이제 미국이 얘기할 때 딴지 거는 걸로 이제 자기의 존재감을 계속 보이는 길을 택했는데, 영국은 선택이 달랐어요. 영국은 옛날부터 그렇게 자존심을 세우기보다는, 그리고 줏대, 원칙 이런 거 없습니다. 그때 나한테 지금 계산기 두들겨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나의 생각은 늘 달라진다니까. 자, 계산기 두들겨
봤더니 내가 미국하고 여기서 내가 미국 앞에서 잘난 척 해봤자 좋을 게 한 개도 없다. 그냥 납작 엎드리자. 앞으로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냥 친구인 척 했던 거 죄송합니다. 형님 잘 부탁드립니다. 딱 그러고 납작 엎드린 거예요. 대신에 형님 우리 옛날 사이가 있는데 형님 뭐 생각하는 거 있으면 의논은 저한테 좀 해주시고 아이 귀여운데 뭐 그러지 뭐. 그래가지고 여기는 의사결정 구조에 깊숙하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예 그냥 그 뭐랄까요, 몸은 두 개인데 뇌는 하나로 쓰는 약간 이런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즉 뭐냐, 여기서 지금 이 얘기 하려다 길어졌는데 영국이 태도 돌변이 있다, 그럼 미국도 태도 돌변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거를 예고하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로서는 지금 화들짝 놀래고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에 경고하는 거예요. 프랑스에다가 반유대주의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영국아 니네 진짜 이러기야? 우리가 이런 사이였어? 이러고 있는, 이렇게 외교적으로 뭐 외교전을 벌이는 와중에 군사 작전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미 이제 가자는 물론이고 이제 요르단강 서안, 맨날 가자 서안을 해. 가자 서안은 없습니다. 요르단강 서안입니다. 제가 혹시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쟤 또 말이 헛나왔어 그렇게 이해해주세요. 쟤는 그것도 모르면서 가자 서안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참 반박도 못하고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안 지구에 이제 또 다른 그 정착존 계획도 승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자를 넘어서 서안으로 자꾸 넘어가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국토 전체를 이제 직접 지배하려고 하는 그 욕심이 자꾸 나오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걸 두고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이게 사실 네타냐후가 정권이 취약하다 보니까 정권 유지를 위해서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비용을 치르고 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내부의 분위기는 팔레스타인이라는 국가는 이미 팔레스타인 국가라는 아이디어 자체가 지워졌다. 테이블에서 지워졌다. 즉 중동의 영속적인 평화체제를 구성하는 두 축은 이국가 체제와 아브라함 협정이에요. 이국가 체제는 팔레스타인 인정이고 아브라함 협정은 이스라엘 인정이에요. 중동 애들아 이스라엘 인정해줘라. 이스라엘아 팔레스타인 인정해줘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군대가 힘이고 우리 군대가 들어가 있는 게 내 땅이다. 니네가 인정 안 하면 어쩔 건데, 내가 여기서 군대 잡고 마음에 안 들으면 네가 뺏어가 보시던가. 실제로 뺏어가 볼라 그랬죠. 번번이 깨졌죠. 그거 인정 안 하려면 안 하든가. 니네 마음대로 해. 니네가 인정 안 한다고 내가 없는 존재니? 근데 이제 팔레스타인 다르죠. 제발 인정 좀 해주세요. 저도 나라예요. 네가 나라긴 나라야? 군대가 있어? 하마스가 그게 테러리스트지 군대야? 군대 맞다니까. 우리는 나라라니까. 까는 소리 하고 있네. 입 닥쳐 빠. 이제 이스라엘 실제로 이제 딱 이게 뭐 어쩌겠어요. 이게 옳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지만 이게 현실인 것을. 그래서 국제정치를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해서. 그나마 이제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천만다행은 그래도 우군이 있습니다. 이 형님은 여전히 네타냐후를 두고 전쟁 영웅이랍니다. 이거는 참고로 CNN 기사인데, CNN 기사는 좀 못되게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전쟁 영웅이라고 얘기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네타냐후도 언급한 것처럼 이렇게 제목을 뽑았는데, 네타냐후를 전쟁 영웅이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나도 그래 뭐 이러면서 자기도 이제 숟가락 얹는 이런 모양새긴 했어요. 어쨌거나 자, 네타냐후가 이제 더욱더 미국의 정책에 영향을 이제는 뭐 전 세계에서 그동안은 그래도 이제 미국, 그 다음에 독일, 그리고 다른 서방 국가들 정도가 좀 우군이었는데 지금 거의 서방 국가들이 다 떨어져 나갔고 좀 독일하고 영국 정도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 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긴 한데 결국은 놓치지 않을까 싶고, 그럼 결국 미국 하나 남잖아요. 미국 하나 남았을 때 이제 미국을 놓치지 않기 위한 이제 이스라엘의 노력,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국력에 비해서 참 못하는 게,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의 운명에 끼치는 영향이 너무나도 큰데 반대로 우리가 미국의 의사결정에 끼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너무 미미해요. 좀 더 키울 수 있어요. 그리고 키워야 하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어디에 쓰느냐예요. 여기에 많이 쓰면 여기에 부족해지는 거고, 결국은 의사결정권자의 판단인 거예요. 자, 여기에 돈 쓰는 게 더 중요하냐, 여기에 돈 쓰는 게 더 중요하냐.
보통은 이제 미국에 영향력을 미치고 그걸 통해서 국가 이익을 취하고, 이게 단점이 뭐냐면요, 티가 안 나요. 국가 이익으로서는 티가 나는데 이거를 사실은 요게 요래요래 해갖고 미국 정책을 요래요래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얘기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거 간첩죄이거든. 그리고 나라 팔아먹은 거거든. 그 얘기를 어떻게 하냐고. 말을 못해. 광고를 못해. 그러니까 잘했다, 오 잘했어, 아 우리 위대하신 영도자 만세, 이 소리를 못 들어요. 그러니까 야 해봤자 그 티도 안 나고 칭찬도 못 받는 거 그걸 왜 해? 이렇게. 왜 하냐면 국익이니까. 그걸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걸 못해요. 보면은 일본이 그거 진짜 열심히 하거든. 제가 요즘에 이제 아침에 여러분들 뵈려고 이런저런 이제 그 국제정치 관련된 언급들, 책들을 좀 보고 있는데, 주로 이제 제가 이제 그나마 영어권,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미국에서 나온 책들이 더 많죠. 보면 제가 놀라는 것 중에 하나, 한국에 대한 언급이나 인식이 명색의 국제정치 전문가들인데도 현저하게 낮다는 거. 뭐 가끔 언급이 나올 땐 되게 아는 척하면서 쓰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분량 자체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분량이 워낙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 관심과 애정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거든요. 분량이 적다? 관심과 애정이 적다예요. 이 국제정치를 논하는 자리에서 한국에 대한 분량부터 늘려야 돼요. 다 돈입니다. 다 돈입니다. 이게 티 안 나는 돈이라서 안 쓰려고 그러는데 이런 돈 써야 돼요. 우리가 그 정도 돈은 이제 써야 되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돈 안 쓰고 하면은 말하자면은 밖에 나가서 우리가 응당 받을 법한 대접을 못 받아요. 우리 실력에 어울리는 대접을 못 받아요. 그 점 이제 좀 신경을 좀 써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밝혀본다 두시경 너머의 진실. 복잡한 세상 단 하나의 눈, 기자의 시선이